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매달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6월, 9월, 12월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래서 그 4달 정도는 내만여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네, 마지막까지 뭐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8,60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이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는데 사실 뭐 종목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뭐 크게 움직였더라도 내일부터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그냥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외 증시를 보았을 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산업이라든지 이런 증시가 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좀 반등을 했고요.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 방향으로 조금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힘을 받아서 이제 V자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제는 3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그런 완화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 물가가 그래도 우리가 막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할 정도로까지는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 개입에 의해서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도 올해 이제 7번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감에 대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저점에 도달을 하니까 좀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사실 반등을 좀 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오늘 이제 힘을 조금 덜 받은 것은 옵션 만기에 의해서 좀 이제 그런 변동폭이 컸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뭐 10%가량 아직도 지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금요일이어서 사실 주식 장이 좀 좋지 않은 날이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일, 좀 내려가는 방향, 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좀 반등하는 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봉, 월봉은 좀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좀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투자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마지막에 좀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월 달에 옵션 만기 이후에는 좀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 달에는 또 이렇게 옵션 만기에 마지막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럼 이제 3월 달부터 또 이제 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낙폭이 크기도 했고 반등폭도 지금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도 이제 크게 내렸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되었긴 했는데요. 자, 이제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증시가 안정화되었을 때 다시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반등할 때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 그리고 진단키트 종목들이었는데 사실 오미크론이 뭐 크게 유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좀 이제 그 백신 패스도 좀 완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미크론을 이렇게 확대를 해도 오미크론이 확대가 되어도 이 사회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치명률도 떨어지는 그런
코로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도 그냥 바이오가 아니고 그런 코로나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점점 약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장성이 그렇게 어, 추가될 수 없는 구간이고요. 진단키트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로부터 진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백신 개발사들도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런 기업들에게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백신이 이제 나오더라도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이제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그런 mRNA 백신이 너무나도 많이 보급이 되었고 백신이 이제 3차, 4차 접종까지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제 타 백신이 나오더라도 크게 판매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대로 좀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또 변이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변이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겠지만 지금 단계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해줄 때,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점점 이제 저점을 낮춰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저점을 디뎌내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둘 다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원달러는 이렇게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합 정도인데 이제 1200원 한번 찍고 나서 쭉 내려와가지고 1100 후반대죠. 119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21선과 6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증시에 좀 이제 부담을 느끼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원달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선물은 지금 다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장 마지막까지 종가를 보지 않으면 또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94%, 그래서 2%대를 거의 다 왔고요. 곧 이제 2%대까지도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네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속 주시를 해볼 거고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죠. 그 국제 정세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이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긴장감이 유지가 될 것인지, 긴장감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인지 좀 그것도 주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갈래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2.2% 하락했고요. 17,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였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장 막판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동시호가에서 굉장히 이제 변동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이제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16,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 동시호가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체결량을 보게 되면은 동시호가에서 거의 이제 198만 주가 거래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제 내일부터 좀 이제 장이 정상적으로 좀 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별 거래량을 보면 540만 주였고요. 오늘은 680만 주.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500만 주 이상으로 계속 거래량이 조금 이제 높아졌습니다. 평소보다. 근데 이제 어제 350원 올렸던 거를 오늘 400원으로 다 하락을 시키면서 뭐 주가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온 것 같고요.
매도 물량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거래원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동시호가에 갑자기 많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이제 옵션 만기일쯤 되면 이렇게 동시호가에 대량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 거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지금 기관 투자자 180만 주, 182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86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가 1월 27일부터 아니죠. 1월 13일 뭐 그 전부터 좀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부터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금융 투자에서 많은 매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한번 팔고 투신도 한번 팔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까지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몇백만 주에 달하는 그런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로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를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또 누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또 크게 한번 매도를 했고요. 뭐 투신도 오늘은 11만 주 정도 마지막에 매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도 네,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36,000주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뭐 저번에 이제 12만 주 정도 매수한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많은 양도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연기금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 전날부터 이제 매도를 한다면 매도를 시작하고요.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만큼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 금융 투자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이었는데요. 그 매도 물량이 이제 공매도로 계속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계속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금융 투자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공매도 거래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 3일 전부터 해가지고 이틀 전인가요? 계속해서 공매도량이 많았는데요. 그 공매도 거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뭐 지켜야 될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17,400원을 한번 이제 저점으로 찍고부터는 그 아래로는 웬만해서는 네, 이렇게 주가 하락을 시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이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추었고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하는 모습이고 21선이 이제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과정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선을 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데 있어서 쌍바닥을 찍는 거는 거의 뭐 공식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쌍바닥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 이제 바닥을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거나 혹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해주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땡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두산중공업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뭐 신주 물량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네, 8,280만 주가 그 13,850원이죠. 13,850원에 8,280만 주가 상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워런트 만기인데 워런트가 이제 1WR 워런트가 한 2천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합이 1억 주 이상이 이제 그 신주 상장이 될 텐데요. 저번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그 워런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설명드린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번에는 이제 워런트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죠? 한 6,000원 정도였다면 워런트를 매수함으로써 이제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워런트를 신주 교환했을 때 지금은 기준가가 14,900원이기 때문에 한 주당 이 워런트 한 주당 이제 14,900원에 1.57주가 권리가 생긴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14,900원을 지불을 하고 두산중공업을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이 비용도 이제 이 워런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두 개를 사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6,000원 더하기 14,900원에 1.57주를 하게 되면 29,393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금 현재 가격 17,400원 정도 기준으로 1.57주가 상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가격은 26,622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워런트 한 주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과 그다음에 이 두산중공업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비용을 합쳤을 때 29,393원인데 실제로 내가 받은 주식에 대한 실제 가치는 26,622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3,000원 정도가 2,900원 정도인가요? 700원 정도네요. 2,700원 정도가 지금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워런트에 대한 그 1WR에 대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런트 가격은 이제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본주 가격도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유상증자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직접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담이죠. 네, 주담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그 제가 2월 4일에 마지막 이제 리픽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WR에 대해서. 근데 그 리픽싱을 2월 18일에 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공시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리픽싱이 된다면 지금 이제 행사 가격이 14,900원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리픽싱이 되었을 때 이제 좀 그 1WR을 좀 높은 가격에 가져 계셨던 분들이 리픽싱이 돼서 이제 이 리픽싱 행사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 1WR에 대한 가격이 급락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지점을 잘 찾아서 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1WR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네 계속해서 한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신주가 1억 주 정도가 상장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14,900원에 2,000주, 13,850원에 8,280만 주. 근데 이 2천만 주에 대한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얼추 이제 14,000원 정도에 1억 주 정도가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14,000원에 이제 1억 주가 상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14,000원 이하로 내려갈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14,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일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금 현재 총 주식 수는 5억 2천만 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거래 회전율은 1% 수준이에요. 지금 500만 주죠. 그래서 1%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가에 영향을 주는 거래량 자체가 1%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물량이 비유동적이다.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거나 혹은 대주주 투자자 물량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요. 내려갈 때는 적은 양으로 좀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14,000원에 이제 물량이 풀렸을 경우에는 그 14,000원에 그 주식을 받은 사람들은 14,000원 아래로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위의 구간들은 다 이득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수 세력이 별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14,000원까지는 매도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가치가 14,000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거래가 이제 매수 세력이 부족하고 매도 세력이 좀 더 우위에 있어서 그 기간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 그 매도 물량에 대해서 손실 보는 구간이 14,000원 아래라고 했을 때는 14,000원까지는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서 20% 30%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이제 시퀀스대로 간다면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주식에 대한 호가창을 주로 움직이는 세력은 개인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대형 종목은 뭐 슈퍼개미가 오든가 뭐 아니면 뭐 진짜 동호회가 오더라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호가당 지금 이렇게 몇만 주씩 뭐 몇십만 주씩 걸려 있는데 이거를 뭐 급등을 시키고 급락을 시키고 그 좌지우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기관 세력들 아니면 외국인 세력들이 정말 맘먹고 이제 덤벼야지 이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 세력들이 매집 물량을 모두 확보를 해두고 이제 적은 양에 대한 그런 거래량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움직이기에는. 그래서 신주 상장으로 인해서 14,000원으로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그 14,000원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개인 투자자가 뭐 몇십 주씩 판다라고 해서 14,000원까지 주식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때려 부으면 이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는 사실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때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1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위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MSCI 편입 유력 종목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MSCI 편입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요때 이제 피크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때 수급을 보시면은 이 올라가는 와중에 엄청나게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합니다. 요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MSCI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매수세가 미리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사실 요때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내년이 불확실할 만큼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더라도 불확실할 만큼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아직도 물음표에 대한 그죠? 뭐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이런 뭐 이집트 원전 이런 게 구체화된 사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SMR에 대한 그런 투자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이제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고 언제 실시가 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MSCI 리밸런싱에 의한 그런 비중 조절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원래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유상증자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선제적으로 이제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결정 가격이 결정 때는 올라갔지만 그 1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 이후에 2차와 그다음에 최종 유상증자 가격 그리고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분이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왜 이때는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SCI 편입으로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SCI 비중이 편입되고 늘어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때는 공매도가 금지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였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던 공매도를 쳐서 신주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지분이 높은 상태에서 유상증자 최종 결정 가액이 정해지고 신주가 상장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익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내놓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이 내놓기 시작하죠.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MSCI 비중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끌어모았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최종 유상증자 가액이 9,98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을 보시면은 뭐 9,800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지금 유상증자를 하면서 또 권리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때도 사실 유상증자 가격 비슷하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11,000원이었나, 그때 기준으로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1,800원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았을 때는 이제 적극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때는 이미 신주 상장 때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조정 기간이 거의 없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해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신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 이제 5월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공매도를 아주 많이 쳤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친 다음에 이제 7월 21일 신주 상장 때부터 아, 이 주가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유상증자 저 때만큼 크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이미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때 올라갈 때 이유가 사실 뭐 실적이 대박으로 개선이 되었거나 아니면 원전이 바로 수주가 되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단지 미국과 원전 협력 이런 소스로 갑자기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어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이상적인 급등 이후에는 이렇게 장대 음봉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병 신주가 발행되면서 그 합병 신주에 대한 소화 물량, 소화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이때 공매도를 많이 쳐놓고 7월 21일 날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신주 교환을 해버린 겁니다. 1,000만 주 정도를. 그래서 갑자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신주 교환이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다른 얘기가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14,000원 정도의 신주가 많이 상장되긴 합니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이미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주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000원과 그 다음에 공매도 평균가액 그 차이만큼,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했다면 그 신주인수권 매수한 가격을 제외를 하더라도 몇천 원 정도씩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또 이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이렇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결국엔 또 3월달 3월 4일에 가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급증을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급증을 한 뒤에 바로 이제 그 급증한 물량을 또 쏟아내느냐, 뭐 조금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그 이후에도.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사실 합병 신주도 그때 많이 상장이 되었었습니다. 근데도 뭐 주가 등락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그때 뭐 그 유상증자 신주 3월 4일에 상장이 되었을 때 뭐 외국인 어떤 투자자는 이제 지분이 많이 올라가고 하겠지만, 그 3월 4일부터 이제 이 유상증자 신주 소화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죠. 혹은 이제 그 전에,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좀 미리 매도가 나오면서 좀 교환이 되곤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내일이면 청약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청약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계좌에 이제 돈을 넣어 두신 분들은 이제 돈을 이제 빼가면서 돈이 이제 빠져나갔다면 이제 유상증자 청약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신주가 상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유상증자 신주와 그다음에 워런트 신주 지금 뭐 확실히 좀
상장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때까지도 그런 소화 기간을 다 거쳐왔고 지금은 특히나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받을 만큼 지금 받은 상황인데 자, 일단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교환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거래량이 거의 300만 주입니다. 공매도 거래가 300만 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리뷰를 못했지만 200만 주 가량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틱룰 적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업틱룰 예외 공매도도 이제 89만 주 상당히 이제 많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업틱룰 적용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고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공매도 거래만 지금 합계가 한 7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600 한 20만 주네요. 네.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제 거래가 많죠. 그래서 거의 하루의 거래량을 지금 공매도로 다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거래가 되었고요. 근데 공매도 거래가 하루 거래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잔고가 줄어드는 모양이 나왔고요. 이 이틀 동안도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3일 동안에 이 공매도 거래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거래가 되었던 거라면 뭐 좀 잔고가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매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추측만 할 뿐이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걸 추정하고 그거를 뭐 엄청 100%라고 확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그냥 그 흐름을 타고 네, 길게 보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참고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막 몰입을 하셔서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지금 공매도를 만지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조금 이제 눌러지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한번 봤으니까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자, 오늘도 상환이 좀 되었네요. 8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은 140만 주, 그래서 그 차이만큼 한 16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어제는 체결량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체결량이 하루 많았다가 상환이 많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대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또 굉장히 대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전처럼 막 잔고가 급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거래가 지금 뭐 거래량만 증가를 하고 네, 오히려 잔고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식 거래로 따지면 그냥 자전 매매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또 꼼수를 부리고 있겠죠. 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 줄이려고 뭐 꼼수를 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86만 주에서 외국인 당일은 152만 주 정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일에 이렇게 대량 매수를 좀 했습니다. 150만 주. 그래서 뭐 상환이 진행된 것인지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7.4% 정도. 그래서 내일부터 뭐 이렇게 대량 매수가 옵션 만기일 때문에 들어왔다면 내일부터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도를 하겠죠. 네. 또 그런 모습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원 보시면은 확실히 뭔가 뭐 관련이 있다. 지금 NH 투자증권 네. 최근에 이제 이 매도 상이라든지 매수 상이라든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거의 주된 증권사죠. 그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거의 메인 증권사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죠. 네. 그래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죠. 네, 그렇게 두 개 정도가 이제 메인이고요. 아무튼 NH투자증권 지금 거래 패턴을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100만 주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100만 주를 또 이제 누군가는 받아주죠. 네. 그래서 JP 모간은 70만 주를 받아주고요. 모간서울도 받아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력들, 그죠? 이런 세력들이 눈에 보입니다. 계속 메리츠도 어제 매도 상이었고요. 근데 모간서울과 JP 모간이 신주인수권을 그 신주인수권 증서 매수 처음에 1월 20일에 상장이 되었을 때 신주인수권 증서를 대량 매수를 하면서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을 끌어올렸었습니다. 2,700원 정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3,200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두 세력에 의해서 매수 물량이 많이 나와서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끌어올려졌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거래가 있네요. 하필 또 뭐 NH투자증권 네 그렇게 주관사와 또 이렇게 대량 거래를 한 거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뭔가 찜찜한 심증은 있지만 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메릴린치도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았던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주로 이런 증권사에서부터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세력은 확실히 눈에 띄죠. 네, 그래서 뭔가 교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유상증자 청약까지 끝난다면 내일 이제 마지막 끝난다면 내일 말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청약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늦어도 화요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제 청약률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요 사항은 다 확인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제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두산중공업 실적 발표할 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결산 실적 공시를 이제 2월 11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요. 2월 11일이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장 끝나고 혹은 장 후반쯤에 공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컨센서스부터 본다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제 이제 적자를 끝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흑자 전환을 진행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이제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2021년 4분기 또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조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13조죠. 13조 정도고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이제는 유보율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유보율이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유보율이라는 것은 기업이 들고 있는 자본 대비 그 금액이죠. 네, 자본이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남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정도 이제 척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차곡차곡 이제 작년에 돈을 쌓았고요. 이제 4분기까지 나온다면 100%대 이상으로 회복을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337%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제는 100% 중반대까지 감소를 할 거고 이제 유상증자 청약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이 납입이 되었을 때 또 이제 100% 초반까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턴어라운드 기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이 뭐 중공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순이익률은 뭐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ROE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악재 인식이 되었던 매출 혹은 이제 그런 재무는 이제 완벽히 좀 졸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신사업과 원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구매도 거래가 활발하고 주가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소화 기간을 지금 미리 좀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밥켓 실적도 어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두산밥켓이 지금 영업이익이 4분기가 잘 나와가지고 작년 영업이익이 5,953억이나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상 최대 달성을 해버렸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빠지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두산그룹 내에 누가 할 것이냐, 두산밥켓이 있더라도 역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컴팩트 장비, 미국 그 북미 쪽에 많이 팔리죠. 그리고 글로벌 수요 증가가 하면서 이렇게 GME 제품군 성장을 했고요. 올해 매출 24.1% 성장을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장비의 글로벌 수요 증가와 조경 장비 제품군 성장, 두산 산업 차량 인수에 힘입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캐시카우고요. 1년에 6천억을 벌어버리니까 두산중공업 안에 또 자회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주당 이제 1,200원에 또 배당금을 주니까 고배당이죠. 4만 원짜리가 지금 1,200원이면 거의 3%입니다. 배당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편에 속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 아래 뿌리가 탄탄해졌고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도 턴어라운드를 하였고 앞으로 성장성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산밥켓도 제가 리뷰를 간간히 진행하는데 최근에 바빠서 리뷰를 못했지만 굉장히 올해 많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밥켓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MR에 대해서도 원전 미래 중에 이제 SMR도 미래죠. 그래서 창원시가 또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시 자체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원자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창원시에 두산중공업의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바로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힘을 받으니까 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또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그 시 자체에서도 좀 이제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40억이나 투입을 해서 또 이제 경북 쪽에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SMR 연구단지를 또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이 완공 단계는 이제 2025년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SMR 제조, 소부장 기업 집적을 위해서 SMR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장래 지역에 이렇게 SMR 특화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수소 생산에 적합한 SMR인 고온가스로를 활용해서 미래 에너지라 불리는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원자력 활용 그린 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소 저장과 운송, 활용 등을 이제 산업화한다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전과 SMR과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도 이렇게 수소 저장, 운송, 활용을 하는 그런 소재 기업들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온가스로 SMR은 또 두산중공업이 지금 미국에 있는 엑스에너지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고온가스로 말고 SFR이죠. 빌 게이츠였나요? 그쪽에서 이제 직접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설립을 하고 지금 일본 기업과 협력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SFR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을 이용한 그 핵연료봉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죠? 그걸 이제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S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긴 한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SMR 시장이 커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전의 최대 단점은 핵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핵 폐기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3월이면 중요한 이벤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집트 원전에 대한 소식도 슬슬 들려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 대한 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원자력에 대한 투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원자력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대선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그런 건설 재개와 앞으로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SMR에 대한 연구개발 그런 투자가 대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K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또 원전을 다시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되지 않을까. 네, 무분별한 원전 그 증설은 당연히 저도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이미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증설은 말도 안 되지만 사실 뭐 이때까지 뭐 원전에 대한 그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전 마피아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산업 자체를 진짜 무너뜨릴 작정을 하고 그렇게 물고 뜯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감원전을 한다, 뭐 탈원전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제 원전에 대한 기업이 그렇게 타격을 다 받고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원전에 대한 지원조차 없었는데 이제 와서 뭐 SMR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뭐 그런 네 원전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 5년을 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보면은 5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 뭐 해외 수출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예, 저는 합리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에너지라는 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안보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구 환경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핵 폐기물이 분명히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핵 폐기물을 어, 처리를 할 방법도 고안을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네,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춰버려서 산업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그 공백기를 이제 제대로 설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되었는지 이제 풍력 실증 단계, 풍력 발전 실증 단계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풍력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요. 태양광도 지금 기후 변동에 의해서 생각보다 효율이 높지 못하다.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은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 고장 났을 때 그 비용을 수리를 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한전이 대규모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료가 이제 올라가야 될 판국인데 그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거를 또 이제 억지로 전기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막다 보니까 한전 같은 그런 기업들이 또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돌려막기가 아니고 좀 이제 진짜 발전을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되고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왜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재생 옛날부터 얘기 나는데 왜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방사능을 네, 직접적으로 이제 겪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좀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뭐 음식 그죠? 뭐 고기라든지 가공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 먹으면 이제 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치명적인 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LNG 가스 발전소라든지 뭐 그런 화학 발전소들이요. 그 근처로 가면 진짜 화학약품 냄새라든지 그런 가스 냄새로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철강 공장들 주변에 가면 쇳가루 날려가지고 네, 코에 그냥 시커멓게 콧물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피해받는 상황도 많고요. 그렇게 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꺼내 놓는다면 뭐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어, 지을 수 있는 공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좀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은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잘 마무리하고 네, 다음 달부터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